우선 광대 축소술을 받으셨으면 피부가 탄력이 줄어드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제 예방을 하셔야 되는데, 광대 축소 이후에 과도한 체중 감소는 피부의 탄력을 또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이후에 체중을 감량을 하시든 뭐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선 수술이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광대 축소술은 피부는 건들지 않고 안쪽에 있는 뼈만 줄이는 수술이잖아요. 그러면 뼈가 줄어드는 만큼 피부가 탄력이 받쳐져서 같이 달라붙어 주면은 볼처짐이 안 생기는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광대 축소량이 많거나 피부가 이미 탄력이 적거나 하는 경우에 볼처짐이 유발될 수도 있다. 그리고 수술 방법에 따라서 뼈 자체가 붙지 않는다라든지 뼈가 너무 아래쪽에 붙는다라든지, 수술하는 과정에서 박리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박리가 되어서 피부를 붙잡고 있는 유지인대가 끊긴다라든지 뭐 그런 경우에 있어서 볼처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광대 축소 하시는 분들의 나이대도 젊으신 경우가 있고, 광대 축소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리프팅 시기가 당겨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광대 축소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다수의 환자분들은 볼처짐이 안 생기거나 볼처짐 때문에 추가적인 시술을 받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10명의 수술을 했는데 8, 9명에서 볼처짐이 안 생겼는데 1명이 이제 생기게 된다면, 그 생긴 분들은 이야기가 더 크게 비춰지는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소희가 광대가 45도 광대, 그리고 뒷광대 내지는 옆광대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구분을 하는데, 그 중에서 다 줄여야 하는지 아니면은 일부만 줄여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나에게 어울리는 광대의 모양을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내 볼 피부나 아니면 살이 지금 이미 탄력을 잃은 상태인지, 그리고 광대 축소 시에 줄여야 되는 양이 얼만큼인지, 이런 것들을 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 이제 더 설명을 드리면, 광대 축소 시에 대부분이 정면에서 봤을 때 이제 옆이 넓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광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이제 앞 볼 부분에 박리를 최소화시켜서 광대를 줄였을 때 또 볼처짐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고양이 광대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관자 쪽에서 내려오면서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박리를 하고, 광대를 축소할 부분만 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 볼 부분이나 광대 근처에 필요 없는 박리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박리 범위가 좁기 때문에, 그리고 앞볼 부분에 유지인대라든지 그런 박리가 없기 때문에 볼처짐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 광대 축소술을 받으셨으면 피부가 탄력이 줄어드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제 예방을 하셔야 되는데, 탄력이 좀 줄어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초음파를 이용한 리프팅 장비 같은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광대 축소 이후에 과도한 체중 감소는 피부의 탄력을 또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이후에 체중을 감량을 하시든 뭐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